이제 황교익 씨가 내정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 물론 뭐 마지막 이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고요.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논란의 주요 이슈는 이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이재명 후보가 출연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욕설 관련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보훈해서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 원칙적으로 이분이 능력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 이분이 관광공사,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같이 맞받아치는 것은 결코 도움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 뭐 지사가 그렇게 내정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후보 측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의회에서 청문회 하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돼요. 이분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또 날카로운 질문도 해서 정말 이분이 능력을 검증받게 해야 되고요. 만약 그게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제대로 통과를 못한다고 하면 네. 저는 거기서 어떤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회가 이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도에서 내정을 해서 3명을 올렸으니, 네. 물론 1명을 내정해서 올렸지만 이분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또 경기도민들이 볼 때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 논란은 지금 전문성을 갖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보훈을 위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시작이 된 것인데, 전문성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라라고 교수님께서 지금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는 것이 맛칼럼니스트로서의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쪽 캠프 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를 해라. 왜냐? 일본 음식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을 좀 비하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사이판 관광공사를 해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도쿄 관광공사를 해라 그러면은 화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일 간의 정서적인 어떤 간극 때문에 친일이라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붙는 순간 화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발단을 제시한 부분은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황교익 내정자 측에서 이낙연 측 사람들이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다 이런 과격한 말까지 하고 정치 생명을 끊겠다까지 하는 것은 또 너무 과한 반응이 아닌가. 사실은 이 두 측이 주고받는 말들이 굉장히 과하고 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매우 난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이 단지 황 내정자의 인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지사 그동안 어떻게 인사했는가 우리 지켜보겠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박사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상당히 보기 드문 발언이 같은 당 안에서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정이 된, 어떤 기관적으로 내정이 된 인물이 이렇게 격하게까지 반응을 한 내용들, 사실 이제까지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드물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저는 한편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이런 말이에요. 평등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권리의식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황 내정자가 이런 말 하거든요. 이 자리 제 능력으로 확보한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이래라 저래라 못한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라면 네. 아마 자진 철회는 힘들지 않을까, 자진 사퇴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공이 이재명 지사에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관피아의 어떤 그런 채용을 척결하고 열린 채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이런 마칼럼니스트를 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본질이 뭐냐 하면 왜 반대측 진영에서 경선 주자들이 공격을 하느냐면, 김두관 후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놀부가에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이 얘기하는 것이 이 지사가 한 손에는 경기지사, 한 손에는 경선 대통령 후보 네. 이 두 개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사 찬스를 활용해서 몇 달 남지 않은 이 지사가 임기가 경선에 들어가면 임기 3년의 관광공사를 혹시 자기 사람으로 넣는 게 아니냐, 알박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에도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경선 들어가면 지사직을 사퇴해라라는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공방, 거친 언사가 오가고 있으면서 그럼 또 관심은 이재명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여기에 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궁금한 내용. 사실은 이 본 경선이 끝나고 난 뒤 이 민주당 주자들 다 원팀이 돼야 되는데 이같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안된 발언들이 오가다 보면은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부담이 될 수 있죠.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네. 황교익 씨가 자꾸 SNS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너무 과격하거나 또는 너무 정치적으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말이 들어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황교익 씨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본인의 절차를 밟아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런 논란에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 말을 하고 특히 뭐 오늘부터 그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할 것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도리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말을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상당히 부담으로 더 작용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서 원칙대로 가면 뭐 논란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꾸 글을 올리시게 되면요. 이게 도리어 더 악화됩니다. 네. 이 문제가 잦아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논란이 커집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캠프 입장에서 지금 대선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황교익 씨가 직접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SNS 글을 올리는 것이 본인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후보의 경선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원칙대로 본인은 하고 있으니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올린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도리어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민주당에서는 4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송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 찬스 쓰고 있다. 이런 당내 다른 경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도 거론이 됐고요. 정세균 후보가 보훈 인사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결정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도민 의견 등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이재명 지사답지 않은 반응이기도 한데 이 내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그 황 내정자의 이런 반응 때문에 이게 더 논란이 커지다 보니 이 지사 측에서도 이거 그대로 강행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이 지사가 내정 철회하기보다는 30일 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있을 때 그 의회에서 아마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재명 지사가 보훈 인사냐는 공격에 대해서 형수 뭐 욕설 그런 걸 두둔한 것 때문에 보훈 인사냐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근거가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집안의 가정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집집마다 다 해골 하나씩은 장롱 속에 갖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가정사 이야기는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형수 욕설 파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도 있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훈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네.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타겟을 해야 될 텐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번 논란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전문성이란 부분에서 도의회에서 어떻게 걸러지는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공정이라는 것을 상당히 지금 많이 앞세우고 있죠. 여러 가지 기본 시리즈도 공정에 또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 문제로 불공정 프레임이라는 그 덫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앞서 송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원칙은? 그러니까 어제 네. 토론에서 했던 말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토론에서 했던 말이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도민들 의견도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뭔가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없다. 이분이 뭐 관광부 사장으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뉘앙스에서 약간 변화가 읽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볼 겁니다. 분명히. 본인 경선 중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조그만 일 하나가 결국 경선에서 치명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불공정 프레임에 만약 갇히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모든 인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본인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캠프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이 진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런 문제도 저는 도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뭐 계속 밀어붙인다 이렇게 저는 단정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황교익 씨가 더 문제를 지금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저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도의회에서 청문회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오세훈 시장이 SH 사장 했다가 마지막에 시의회에서 본인이 사퇴를 했잖아요. 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네. 있는 시나리오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에 놓고 보는 거지 지금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내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도의회에서 어떤 네. 청문회 결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네.